어. 우리가 중화 반응, 산과 연기가 반응해서 물과 나머지 이온을 만들어낸다 라고 했는데, 그거를 물속이다 법칙으로 물속이다 법칙으로 문제 해결하는 일관된 풀이법으로 가보자 됐어요. 근데 그래서 그걸 연습하는데 660번 천천히 하나씩 짚어가면서 표는 수산화트륨 수용액 30ml에 염산 수용액을 조금씩 넣어줬을 때 넣어준 염산 수용액의 부피에 따른 혼합용액 갑조 다까지 들어있는 이온 X의 수를 나타냈다. 이온 X의 수를 나타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선생님 집이 재난 지역으로 대통령이 선포해서 그래서 피해 상황을 선생님 집 요양사 분이 사진 찍어서 보내는 거예요. 자, 어쨌든 들어있는 이온 X의 수를 나타낸 거라 그랬어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게 되는 대로 고르면 X가 누구겠느냐. 반응 부피당 양연수는 소나트륨 수용액이 염산 수용액이 2배보다 크다. 다의 X는 중성액.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지금 이거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좀 상황을 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관심은 NaOH하고, 소나트륨 수용액에 NaOH에다가 어떻게 된 거냐면 상황을 이렇게 연상해 주려면, 이렇게, 한국 플러스 K, NaOH를 갖다 넣어놨다 이거야. 얼마큼 넣어놨냐면, 30ml를 이만큼 넣어놨다는 거잖아. 30ml를 넣어놓은 상태에서 염산을 조금씩 넣어주겠대. 10, 20, 30 늘어나고 있잖아. 그렇지? 염산을 조금씩 HCl을 갖다 넣어주겠다는 거야. 조금씩. 이런 것을 적정이라고 그래. 어떤 것 일정량에다가 조금씩 넣어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의 변화를 봤다는 거야. 그러면 일단 NaOH가 있어. NaOH가 있고 여기에 염산을 갖다 넣어준다 이거야. AGCL을 갖다 넣어준다. 얼마큼 갖다 넣어주냐면 10 넣기도 하고 20 넣기도 하고 30 넣기도 하고 갖다가 넣어주고 있다는. 그럼 이제 처음에 10ml가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중화점을 알면 편하지만 중화점을 알 수도 없잖아 지금 어제까지 한 거는 중성이야 산성이야 그 부분을 가지고 중성이야 그러면 10m 있으면 같은 농도야. 같은 부피의 중성이면 같은 농도야. 그래서 N개 있어, 2N개 있어 이렇게 놓고 이제 물이 몇 개 나오냐, 뭐가 나오냐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상황이 좀 틀려요. 상황이 틀려. 그래서 10ml 넣는 데가 있고 20ml 넣는 데가 있고 근데 어쨌든 10ml를 넣는 데가 중화점은 아닐지 모르지만
어쨌든 중화 반응을 했으니까 물이 나오고 이렇게 이제 될 거란 얘기야. HCl에 부풀려주고 X이온을 넣어준 염산수용액이 부풀다는 가다이들에는 X이온의 수를 나타내. 앞부터 4까지 들어있는 X이온의 수를 나타내. 근데 그 이온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 여기서 봤을 때 줄어들고 있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애에서 여기서 수산화 이온의 수는 수성이온이 들어오니까 당연히 줄어들지. 당연히 줄어들어. 그런데 나트륨 이온의 수도 나트륨 이온의 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숫자가 똑같지. 고육분이니까. 그러니까 줄어드는 애니까 수산화 이온이지. 저게 수산화 이온. 그럼 수산화 이온이 들어가는데 보니까 얘가 여기 봐봐. 여기서 요 과정에서 염산이 10ml만큼 더 들어가잖아. 염산이 10ml만큼 더 들어가지. 더 들어가면 줄어드는 애가 우리 줄어드는 애가 이게 수산화 이온에 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상하고 하는 거야 지금. 수산화 이온이 쏠 거야. 그럼 줄어드는 애가 얼마큼 줄어들었어요? 1.2였다가 0.4로 줄어들었지. 얼마큼 줄었어? 10m 늘어나지. 0.8, 0.8인 게만큼 줄어들었다 이거야. 아, 그렇구나. 0.8인 게만큼 줄어들었다. 왜 줄었을까? 뭐를 만들었기 때문에. 물을 만들었지. 누구하고? 수소이온하고. 그렇지. 여기서 들어온 수소이온하고 수산화이온이 반응해서 0.8개가 없어진 거예요. 그렇지? 0.8개가 없어졌어. X이온에서. 그럼 0.8개가 없어졌다라고 하면 쟤네들이 10ml, HCl 10ml에는 수소이온이 몇 개 들어있었네. 아, 지금 저기 봐. 가에서 나로 갈 때 10m만큼 더 넣어줬잖아. 그런데 수산화 이온이 0.8인 게만큼 없어졌지. 그러면 염산 10ml 속에 수소이온이 몇 개만큼 있었다는 얘기니? 아, 수산화 이온이 왜 없어졌어? 물 만들었지. 0.8인 게만큼 물을 만들었지. 그러면 수소이온이 몇 개 들어왔다는 거야? 0.8한 개만큼 들어왔던 거지. 10ml를 더 넣어줬더니, 10ml를 넣었더니, 수산화이온이 0.8한 개만큼 없어졌다고. 0.8한 개만큼 물을 만들었을 거란 얘기잖아. 그러면 염산, 염산 10ml 속에 수소이온이 몇 개 있었을 거라고 추정이 되니? 0.8한 개만큼 더 있을 거라고 추정이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제 공부하기를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이걸 쓰면 많이 해결이 됐잖아. 그치? 아, 10m 0.8인 게만 있었겠다. 그러면 여기도 있잖아. HCl을 넣기 전에, 그럼 HCl을 넣기 전이니까 30ml 속에 들어있는 OH 수가 돼버리지.
여기 0을 생각하면 0에서 10m만큼 넣었잖아. 0에서 10m만큼 들어가면 여기도 0.8행계만큼 없어졌었을 거 아니네. 수산화이온이. 그지? 그러면 10ml만큼 넣어서 수산화이온이 1.2행계 됐다는 얘기 아니니? 그럼 넣기 전에는 몇 행계 있었다는 거야? 2행계 있었다는 거지. 아, 그렇구나. 여기서 HCl을 넣기 전에는 여기는 2행계만큼 있다가 10m만큼 들어가니까 여기서 0.8행계만큼이 없어져서 1.2행계가 됐겠지. 이거 되니? 기가 막힌 거야, 이게. 그러면 얘는, 얘는 30ml 속에 수산화연이 몇 개 있었다는 거야? 2행계 있었다는 거야. 30ml 속에 2행계 있었다는 거잖아. 다 됐어, 그러다. 저렇게 써놓으면 다 된 거야. 그렇지? 왜? 물이 몇 개 나왔겠네?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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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니 좀, 여기는 이온이 몇 개 남았겠니? 4행계 되겠니? 4행계? 물도 이다. 여기서 2행계 있다는 얘기는 나트륨 2행계, 수산화 이온 2행계 되잖아. 총 이온이 4행계잖아. 여기서 이온은 1.6행계만큼 나오지. 2다니까 여기서 이온은 4행계만큼 될 거야. 이온이 4행계만큼 되는데 어떻게 된다를 보자 이거야. 어떻게 된다? 그럼 여기가 과량이야? 이게 과량이니까 여기서 액성은 염기성 되겠지? 염기성 될 거야? 그럼 누가 남았어? 지금 나트륨 이온이 중력분율이니까 나트륨 이온이 남아있고 과량이니까 수소나 수산화 이온도 남아있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중이니까 이렇게 다 써보는 거야. 써보는 거야. 나트륨 이온이 몇 행계 남아있다고? 2행계만큼 남았겠지? 수산화 이온은 1.2행계만큼 남았잖아. 수산화 이온 1.2행계. 저기 얘기했잖아. 염화 이온 몇 개 남았어? 염화 0.8. 여기 2에는 4행계잖아. 이게 여기 있으니까 염기성이지 뭐. 음. 그러니까 가에다가 이제 물어볼 때, 너 페로피탄 넣느냐, 메트로니딜 넣니, 뭐, 비티빌 넣니, 이렇게 해서 이제 색깔이 어떤 색깔이 되겠니,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요게 지금 가점에서의 얘기야. 가점에서의 얘기. 나점에서는 NaOH 30m만큼 있었는데, HCl이 몇 밀리만큼 들어갔어? 20m만큼 들어갔잖아. 20m만큼 들어간 거를 나점이고. 가점에 대한 얘기는, 가점에 대한 얘기는, NaOH가 30m만큼 있었으면, HCl이 몇 밀리만큼 들어갔어? 30m만큼 들어갔다 이거야. 우리는 보통 같은 부피에 같은 입자수가 있었으면 중화가 됐는데, 여기는 따져보니까 10ml에 이 0.8행계 있었다면 20m 들어가면 1.6행계만큼 들어갔겠지? 여기는 2.4행계만큼 들어간 거지. 근데 2.4행. 여기는 30ml에 2행계 있어. 30ml에 2행계 있어. 여기는 완전 중화되는 곳은 없네. 완전 중화되는 곳이 없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물이 나오고 어떤 이온이 남아있을 거고 또 여기서도 물이 나오고 어떤 이온이 남아있을 거고 이렇게 됐을 거라는 얘기야. 그런데 물이 여기서는 1.6행계만큼 남았을 거야. 여기서는 물이 얼만큼 나와? 2행계만큼 나왔을 거야. 그러니까 이것만 되면 일단 일사천리가 되지. 이것만 되면. 그지? 몇 밀리터에 몇 행계 들어있느냐? 이걸 찾아내는 것이 핵심이네. 그렇잖아.
그거에 관심을 가지고 따져보면 되는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이 얘기 됐어? 그럼 여기서 남아있는 건 누가 남아있느냐? 이게 과량이니까, 이게 과량이니까, 나트륨이온하고, 여기다 수산화를 썼으니 나트륨이온하고, 수산화이온하고, 그 다음에 Ca이온이 남아있었을 거야. 여기도 4행계만큼 있겠지. 얘는 2행계만큼. 수산화이온은 얼마? 0.4행계만큼만 남았겠지. 물을 1.6행계만큼 만들었으니까. Ca이온이 1.6엔. 여기는 과량이 이거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염기성했지만 염기성했지. 여기서는 산성일 거야. 얘가 과량이거든. 나트륨이온 남아있어. 수소이온 남아있고 염화이온 남아있었을 거라는. 그럼 나트륨이온이 2N개만큼 있었어. 수소이온은 0.4N개만큼 있었어요. 염화이온은 2.4N개만큼 있었답니다. 이렇게. 여기 돼지가 그러면 저 문제가 뭐를 물어봐도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저기서 보기문항에서 답 찾는 거는 저기서 바꾸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전체가 어떤 상황인지를 알도록 공부하자는 거야. 그래서 답 찾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니? 여기 보기문항을 바꾸면 되는데, 바꾸면 바뀌어지는데. 그러니까 처음 공부할 때는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분석해서 공부를 하자. 보기문항. 보기문항. X 수하나 있는 단위부피당 양면수는 단위부피 같은 부피 아니면 쉽다 그랬지? 같은 부피. 또 다른 말로는 농도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소나트륨 중에 염산 중에 두개 먹고 이거 같은 부피당이야. 같은 부피당. 농도비가 2대 2.4야. 근데 2대 2.4. 1대 1.2. 1대 1.2 농도비가.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이 염산 수용액이 두 배보다 크다? 수산화트륨 염산보다 두 배만큼 크다? 잘못됐잖아, 너가. 아의 액성은, 아에서 액성은 산성이야. 이게 중화가 됐던 게 아니야, 완전히. 같은 부피면 보통은 중화가 됐었잖아, 우리는. 같은 농도면. 근데 같은 농도도 아니잖아. 같은 농도도 아니고, 중화도 아니고, 여기 보니까 산성이다. 중성이 아니고 산성이라는 사실도 알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중간고사 때 출제할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중간고사부터 이제 내신이 망하는 애는 망하는 거고 유지되는 애는 유지되고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향상되는 사람들이 향상되고 이제 결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결정이 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은 향상되는 배를 탄 거예요, 지금. 잘한 거라. 축하해. 하나씩 따져서 이렇게 해야 수능에서도 좋은 성적 낼 수 있어요. 이렇게 해야. 어? 아, 여기 참, 여기 끝났어요, 이거는. 음, 그럼 바꿀게요, 이제. 여러분들 또 이제 새로운 거 열어야지. 자, 종합하는 선생님 나름대로 같은 내용을 하면서도 일일을 구분한 것은 조금 뭐가 차이가 있다. 조금 차이가 있는 것들은 뭐
다음 주에 월화, 월화에 결정된다. 이렇게. 어. 그렇지만 기본 개념은 똑같아. 뭐, 붕화반응 얘기를 하는 거야. 어, 붕화반응, 산과 염도반에서 물과 염을 생성하는 반응이야. 그래. 산과 염과 반응해서, 이거 다시 한번 써보면, 이렇게 됐지. HCl, 수용과 NaOH, 수용. 새로운 국면에 들어갔지만, 기본 개념은 똑같다고. 물이 만들어집니다. 물이 만들어. 이거 중화 반응을 NaCl, 수용. 중화 반응을 이렇게만 쓰잖아요. 이렇게만 쓴 것은 완전 중화된 경우만 쓴 거지. 근데 완전 중화된 경우는 문제에서 이렇게 막 흔을 접하기가 어려워. 이런 경우도 있지만, 전체 이온이 완전 중화가 안 되고 염기성 될 수도 있고 산성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선생님이 하는 것처럼 연습해야 되겠다. 요걸 이제 액체 상태로, 액체 상태로 물로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인식할 때 HCl 수용액이야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수용액이 물에 녹아있는 애들이니까 이렇게 이온화 돼 있을 거야. 이온화 돼 있는 거야. 라는 사실을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NaOH 수용액이니까 얘도 나트륨 이온 수용액 그리고 OH 이온 수용액으로 이렇게 인식돼야 돼. 수용액으로 돼 있으면 이온으로 가려져 있다는 얘기구나. 그래서 물을 만드는 애들이 이 중에서 얘하고 얘만 반응을 해서 물이 만들어진 거고 나머지는 Na 수용액 그다음에 Cl 수용액으로 가만히 있었던 거야. 이렇게 돼 있구나. 얘네들이 수용액 상태로 그냥 저기서 변함이 없잖아.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반응이 한 애들이 있고 안 하는 애들이 있잖아. 반응이 한 애들이 있고 안 하는 애들이 있는데 반응을 한 애들은 이 수용액하고 OH 수용액하고 해서 물을 만들어냈잖아. 이런 것들을 알자 이온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반응식까지 썼으면 알자 이온 반응식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렇지? 알자 이온 반응식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리고 나트륨 이온 수용액이나 그다음에 Cl 이온 수용액은 아무런 변화가 없잖아. 반응 전이나 반응 후가 아무런 변화가 없잖아. 얘네들이 반응하는 것을 구경만 했던 구경꾼 이온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는 이 구경꾼 이온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구나. 저놈들 저거 뭐 하는 놈들이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쟤네들이 반응한 목격자가 유일하게 얘네들이에요. 수소이온하고 수산화이온을. 그래서 반응 전에 쟤네들이 어땠었냐? 라고 물어보는 것은 구경꾼 이온의 흔적을 보면 반응 전에 수소이온이나 수산화이온이 어땠는지를 알 수 있는 거야. 구경꾼 이온이 3개씩 있었으면 처음에 액주에 수소이온도 3개, 나트륨도 3개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구나. 그러니까 걱정 거 없어. 반복하니까 자꾸. 반복하니까. 그런데 한 번 개념이 잡혀서 아까 거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별 부대낌 없이 받아들여진다. 성공의 길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성공의 길로 들어갔다고. 안 하고, 안 하면서 문제만 보고, 어려워. 이렇게 하는 애들은 그냥 끝난 거고, 여러분들 자꾸 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된 거야. 그래서 예쁜 거야. 여러분들이. 기특하고, 뿌듯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수혜를 받았지만, 기분 나쁘지 않아. 이런 것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소연과 수산화의 1대1에 몰비로 반응하는 거예요. 얘네 이 반응식 하나 아니면 1대1로 반응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왔어. 혼합 중에 수소연과 수산화의 양에 따라서 혼합 후에 산성, 중성, 염기성이 될 수도 있어. 이게 많으면 산성, 이게 많으면 염기성, 똑같으면 중성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게 아무 말도 아닌 것 같지만 단위부피라고 나왔던 것들이 이 단위라는 말이 같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유익한 거예요. 같은 부피, 같다. 그런데 같은 부피라고 할 때 그냥 보통 그냥 1ml, 가장 간단하게 1ml당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다. 응? 이온수가, 양이온수가 N으로 같은, 그죠? 같은 부피의 양이온수가 N으로 같다. 농도가 같다. 이러면 HCl과 NaOH에 반응해서, 자, 그러면 여기서 얘가 10ml 있고 20ml 있다고 하면 이제 양이온 수잖아, 수. 그러면 얘는 10N개만큼 있고 10N개만큼 있고 얘는 20N개만큼 있어라고 얘기해도 되잖아. 그러면 생성된 물은 10N개만큼 나올 거고 여기서 NaOH가 과량이잖아요. NaOH가 과량이니까 수소이온은 남아있지 않을 거고 Cl이온이 10N개만큼 있을 것이고 나트륨 이온이 20N개만큼 있을 것이고 수세아나 이온이 10N개만큼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쓰는 데에서 만족하지 말고, 이렇게 쓰는 데에서 만족하지 말고, 누가 과량했느냐? NaOH가 과량했다. NaOH가 과량했다. 부피가 많아서 과량이 아니에요. 부피가 많아서 과량이 아니라 OH가 많아서 과량했던 거야. 그러면 OH 이온이 있게 돼서 전체적인 액성은 염기성이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이다. 또 여기서 반응에 이온수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혼합용액에 혼합용액에 혼합용액입니다. 혼합용액은 전기적으로 미안하다. 정기적으로 중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해줘야 돼요. 정기적으로 중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했지? 그냥 한 번씩 한 번씩 가지고 막 거치게 써보는 거야. 양이온수의 양이온의 전하량, 양이온의 전하량의 합, 합. 그리고 그것은 음이온의 전하량의 합과 같다는 사실을 호남용액이 정기적으로 중성이라는 사실에서 우리가 이 사실은 꼭 기억을 하고 다녀야 된다. 그래서 문제를 볼 때 이걸 접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양이온이 20개 있어. 음이온이 20개 있어. 이렇게. 그치? 그래서 물이 나오는 것은 이 중에서 조금 있는 거 나오더라. 그래서 물이 조금 있는 것만큼 나오더라. 됐고, 여기서 얘가 이온이 된다고 하면 나트륨 이온이 20개, 수산화이온이 20개에서 40개가 될 텐데, 남아있는 이온도 40개더라. 그래서 이온은 많이 있는 이온만큼 차지하더라. 그래서 선생님이 물소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여러분들 학습을 도우려고 하는 거예요. 물소이다 법칙은 김상회 법칙이라고 해서 편하게 사는 거예요. 물소이다 법칙. 물소이다. 이렇게. 요것을, 요게 핵심이야, 지금. 이 이상도 이하도 없이 가는 거예요. 이제 문제에서 어떻게 적응하느냐. 이거죠. 그치? 단지 이제 일가 사이냐, 이가 사이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긴 해요. 일가 사이냐, 이가 사이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긴 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나가면서 하자. 하나 슬라이드 넘겨볼게요. 한 번 했기 때문에, 한 번씩 했기 때문에, 거칠게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간다. 그 다음에, 온도가 나와. 온도가 나오면, 온도가 가장 높은데, 거기서 중화 반응을 가장 많이 해서 물도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야. 그래서 여기 중화점이 온도가 가장 높은 곳이 중화점이다. 이거 알면 돼. 그 다음에 전류.
전류세기는 이온수가 많을수록 전류가 잘 흘러요. 근데 전류를 다른 말로 단위당 입자수 이렇게 나타내. 여기를 이 세로축을 단위 부피당 입자수. 단위 부피가 같은 부피라고 했잖아. 같은 부피당 입자수에 따라서 나타내는 것이 다른 말로 농도라고도 해. 농도라고도. 단위 부피당 입자수를 농도라고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류라고 나와도 이 말처럼 그래프가 생각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중화점까지 응? 1가 3과 1가 0에서 총 이온수는 여기가 중화점에 따라 보면 여기가 중화점이었으면 총 이온수는 변화가 없었다. 1과 0기로 적정한데 총 이온수 변화가 없이 이렇게 같았었다고요. 그리고 증가한다 이렇게 돼서 그러면 중화점으로 됐다는 얘기는 중화점으로 됐다는 얘기는 이렇게 삼각 플라스크에 넣었을 때 여기 이온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수소이온하고 염화이온 이렇게 있고 여기로 들어가기를 나트륨 이온하고 수산화이온이 들어가서 이 나트륨 이온하고 수소이온이 들어가서 물을 만들잖아. 그렇지? 물을 만드는데 이온 숫자로 봤을 때는 변함이 없다는 거잖아. 이온 숫자를 봤을 때는 변함이 없지. 중화점까지 이온 숫자가 변함이 없어. 여기까지 받아들여지니? 받아들여지지. 그런데 용액의 양은 어떻게 되니? 이만큼 때도 두 개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용액의 양은 두 배가 됐어도 이온수는 똑같잖아. 다시. 요것만 있을 때도 이온이 두 개만 있었잖아. 그렇지? 예를 들어서 완전 중화가 돼도 이온이 두 개잖아. 그렇지? 그럼 용액의 양은 어떻게 됐어? 많아졌지? 용액의 양은 많아졌는데 이온수는 어때? 똑같지? 그러니까 이온 농도는 어때? 작아졌잖아. 부피는 늘어났는데 이온수는 줄어들었잖아. 그렇지? 이온수는 똑같은데 같은 부피당 입자수는 이쪽으로 갈수록 줄어든단 말이야. 그렇지? 전류의 세기가 작아지는 거야. 이온수 감소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 갈 때는 이제 얘가 늘어나면 줄어드는 애는 없고 이온만 더 추가되지. 중화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온이 늘어나는 속도가 증가해요. 아까 반응 전보다. 반응 전에는 이온이 줄어들면서 용액의 양이 많아졌지만 이제는 이온이 줄어들 용액의 양이 많아지기도 하지만 이온수가 그냥 확 증가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별의 세계 좀 더 증가하는 거야. 이렇게 감소했다가 증가한다. 아, 그거를 이건 총 이온 숫자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렇지만 농도라고 얘기했을 때는 부피가 같이 감안한 거야. 부피까지 줄어들다가 증가한다. 그래서 여기가 중화점이다. 그다음에 물이야 생성된 물 분자야. 물은 중화점까지만 생기지. 물 분자가 생겼을 때 물 분자는 중화점까지 물이 계속 생기다가 그 이후로는 중화 반응이 않는다. 중화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물도 더 이상 생성되지 않는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지. 여기가 중화점이야. 그러니까 다양한 상황으로 중화되는 건 마찬가지인데 다양한 상황으로 여러분들한테 나타날 거라는 얘기예요. 중화점까지 얘기하기를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이런 상황으로.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다 한번 해본 거야. 온도가 가장 높은 데가 중화점이야. 전류색이나 농도라고 나왔을 때는 가장 낮은 데가 중화점이야. 물로 나올 때 이렇게 변곡점, 여기가 중화점이야. 중화점에서 더 이상 물이 생성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총 이온수는 여기가 중화점이야. 여기서 중화점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한테 나타날 것이다. 모든 중화 반응의 용액은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항상 양연수의 전하량과 음연수의 전하량하고 똑같다. 총 이온수가 주어지는 경우 절반은 양이온, 반은 음이온. 반반. 양념 반, 프라이드 반. 뭐 이렇게 하듯이 반반. 양이온 반, 음이온 반. 양이온 반, 음이온 반. 그래서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 쪼액 중에 저렇게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저렇게 있을 수는 없지. 무언가를 안 썼을 뿐이지. 누구를 안 썼지? 그렇지. OH를 안 썼을 뿐이잖아. OH가 얼마큼 있었어야 돼? 2행계만큼 있었어야지. 그래서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염기성이라는 사실, 혼합의 염기성이라는 사실을 인식을 해야 되겠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나트륨 이온이 20행계가 있었고 나트륨 염화 이온이 20행계 있었어. 그럼 구경꾼 이온이니까 원래는 수소 이온도 20행계 있었고 NaO 아니 여기서 OH도 20행계 있었고 수소 이온도 20행계 있었다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중합점이야. 처음 할 때보다 훨씬 부드러워. 그러니까 여기가 파란 게 있었고 누가 파란 게 있냐면 나트륨이온이 파란 게 있었어. 그 다음에 Cl이온은 12N게 있었어. Cl이온이 12N대가 있었어. 이렇게 있을 수는 없다는 거지. 플러스 마이너스가 플러스 반, 마이너스 반 있다. 그러면 나타날 수 있는 수소이온이다. 얼마큼? 4N개만. 그래서 산성이다. 이런 거.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실들을 생각해 보면 HCl, NaOH 있었으면 이게 첫 번째 거는 요거를 1, 2, 3번이라고 하면 1번, 2번, 3번이라고 하면 얘가 지금 10개만큼 있었고 얘가 8개만큼 있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문제에서는 10개, 8개 저것보다는 몇 밀리터가 반응했다라고 주어지는 경우가 많잖아. 그래서 이게 10, 20밀리터, 이게 10밀리터 이렇게 하면 슬래시 긁고 이걸 찾아내면 대부분 문제 해결이 됐다는 것을 기억을 하자. 이렇게 되니까 아, 물이 8개만큼 나오고 그 다음에 이온이 남아있는데 어떤 이온이 남아있느냐? 나트륨 이온이 나트륨 이온이 10개만큼 있고 염화 이온은 8개만큼 있어라고 요것만 여기다 나타냈었잖아. 그러면 우리는 저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보여야 된다는 거지. 그렇지? 이것만 보이면 안 된다는 거지. 이것만 보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같이 보여야 되냐면 아, 수산화 이온 이행계를 안 썼구나 하는 것이 보여야 된다는 거야. 이게 연습이. 이해하기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것이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주어졌을 때 이것들을 찾아내는 연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 학기를 맞이하자. 야, 이 학기를 맞이하자. 이렇게 연습하고 훈련하고 이 학기를 만나면 얼마나 자신감 있게 해낼 수 있겠느냐. 여기서 자신감이 생기면 다른 것까지 욕심이 생겨요. 여기서 자신감 있는데 어려운 걸 해냈는데 다른 거 조금 쉬운 거는 욕심 생기니까 더 열심히 해서 거기서 점수 잃으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더 열심히 하는 여러분들 청년들로 성장한 멋진 사람들로 하는 거죠. 여기에 선생님이 같이 동참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는 거야, 나는. 여러분들이 예쁘게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 그렇게 성장해 갈 거지? 그렇게 성장해 갈 거야. 선생님하고 같이 의기투합해서 예쁘게 성장하자고. 어? 예쁘게 성장하자. 두 번째, HCL, NLH. 얘가 20개 있었대. 얘도 20개 있었대. 예, 이럴 때는 우리가 H2 하고 여기서 있을 텐데 20개만큼 나와갖고 중화점에서는 부경분 이온만 1대1로 있어. 중화점에서는 부경분 이온만 1대1로 있어. 다른 치도 묻지도 말 필요, 물릴 것도 없어요. 부경분 이온만 남지. 수소이온도 수산화이온도 없는 것이 중화점이니까 1대1로 여기가 나온다. 세 번째, HCl 있어. 그다음에 NaOH가 있다고. 그런데 이게 12행계가 있고 이게 8행계가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물이 나올 거 아니네. 그리고 어떤 이온이 있을 텐데 얘가 과량이니까 염산이 과량이니까 이제 말을 하지 않아도 얘는 산성이 됐을 거야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나트륨 이온하고 염화 이온이 있는데 어, 나트륨 이온하고 염화 이온이 있는데 나트륨 이온이 10개만큼 있고 이게 12개만 있다고 저기서 저렇게 주어지고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주어지지만 우리는 여기서 양이온이 더 있어야 되는데 수소이온, 사이온을 안 썼었구나. 그래서 얘가 산성이 되겠구나. 여기서 물은 8개만큼 나오겠구나 하는 것은 이제 상식 중에 상식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8개가 나오는 거야. 여기서 이온수는 이게 24인가야, 24인가야. 이걸 다 쓰지 않아도 이쪽을 보면 물과 남아 있는 이온수를 다 한 번에 알 수 있지. 그래서 여기 24인가야. 얘는 40인가가 남을 거야. 40인가 이온수가. 여기는 20인가가 있었을 거야. 물은 8인가 나와. 이렇게 하는 것들이 물소이다. 가지고 알 수 있으니까. 이것으로 여러분들이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선생님은 자신한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여러분들 행복해질 수 있다. 그리고 학습 의욕이 더 생겨서 더 욕심이 생긴다. 이 어려운 걸 해냈는데 그 옆에 조금만 공부하면 되는 거를 안 해가지고 거기서 다 점수를 잃어버릴 거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지. 하면 되지.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는 얘기가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결국엔 우리는 여기서 따져봤을 때, 과량인 거 있지? 나트륨 이온의 수가 염화 이온의 수하고 더하기 수산화 이온의 수였어. 이렇게 됩니다. 이게 모형으로 주어져서도, 이게 뭐가 뭐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가장 많은 것이 어떤 거고, 적은 거 두 개가 합해서 가장 많은 거하고 같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알아야 된다. 이런 문제 한번 풀다가 모형 가지고 풀다가 이거 한 번 한 적 있었지? 그지? 가장 많이 있는 모형이 나머지 두 개의 모형의 합과 같아야 돼. 그러려면 누가 과량인지를 알면 누가 음료인지 누가 양인지 판단이 될 수 있다고 문제에서 보면. 항상 이런 사실들을 잊지 말아요. 여기서는 어때야 돼요? 염화 이온의 수가 나트륨 이온의 수하고 수소 이온의 수하고 같아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이런 사실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을 인식하고 있는 거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아무 뭐 없이 모형을 보는 거하고는 틀리다.
가장 많이 있는 거는, 가장 많이 있는 것이 양이든 음이든 어느 하나일 거고, 나머지 두 개가 가장 많이 있는 거하고 부호가 반대인 애야. 그치? 이렇게 인식돼 있는 것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하고, 인식돼 있는 것 자체는 차원 자체가 틀리고, 사람 자체가 틀리다. 이런 얘기. 그래서 배워야 된다. 그래서 배워야 된다. 자, 이제 여기서 이 슬라이드에서는 뭐를 채워보고 갈까? 뭐를 채우고 갈까? 슬라이드 하나하나에 선생님이 나름대로 정성을 기울였다. 슬라이드 하나하나에. 그럼 저기에 중화점에서는 무엇만 존재한다고? 구, 구경꾼 이윤만 존재한다. 구경꾼만 존재한다가 아니라 끝까지 구경꾼 이윤만 존재한다. 중화반에서 생성된 물의 양과 열량은 중화된 양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생성된 물의 양과 생성된 물의 양, 생성된 물의 양, 열량, 열량, 후라고 나타내는 열량은 곧 온도라고 얘기했듯이 온도. 그러니까 생성된 물의 양이 많으면 열량, 온도도 높다. 그런데 부피를 생각해야 돼요. 부피를 생각해야 된다. 부피가 여기에 비례한다. 생성된 물의 양. 전체 부피도 생각해야 돼. 여기. 자, 뭐 쭉 정리하는 거예요. 월, 화를 준비하기 위한 이번 주 마무리 정리하는 과정이다. 중화점까지 사용된 산염기의 중화점까지 사용된 산염기의 무엇을 통해서 산과 염기의 농도비를 구할 수 있다. 산과 염기의 부피비를 통해서 이렇게 정리할게요. 부피비를 통해서 산과 염기의 농도비를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농도라고 하는 것은 농도라고 하는 거 단위 부피당 이온수, 입자수, 단위 부피당 단위 부피당 입자수 아니면 이온수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단위 부피당 입자수. 그러니까 총이온, 총이온 농도가 농도가 단위 부피당 입자수가 농도라고 했잖아. 그럼 단위 부피는 선생님이 할 때 1ml로 하자. 그럼 1ml에 들어있는 입자수잖아. 1ml에 10개 들어있대. 그럼 10ml면 100개 들어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총 이온수는 농도, 단위 부피당 입자가 농도야. 부피를 곱하면 된다는. 가수는 뭘 가수라고 하냐면 임영웅 이런 사람들이 아니야. HC에 H2SO4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얘는 이온화하면 수소를 하나 내고 CL 하나 내. 얘를 이온화하면 이게 두 개 나오고 SO4에 2-라고 나오잖아. 이게 하나 나오고 두 개 나왔잖아. 그러면 이거의 가수는 1이고 이거의 가수는 2라고 하는 거야. 1가산, 2가산이라고 한다. 그랬잖아. 가수라는 것이 1가산, 2가산을 얘기하는 거야. 1가산, 2가산. 이온화 했을 때 하나 나오면 1가산, 두 개 나오면 2가산. 총이온수, 총이온수. 농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가 인식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총이온수. 농도 곱하기 볼게요. 농도, 농도. 단위 부당 입자수가 농도라고 했던 거는
항상 연결돼야 돼요. 단위 부피? 같은 부피라고 했어? 같은 부피면 복잡하게 생각하고 1m라고 생각하자라고 했잖아. 그럼 1m당 입자수니까 총 이온수를 구하려면, 총 이온수를 구하려면 농도에다가 부피를 구하면 되지. 생각해. 생각해. 농도에다 부피를 구하면 되잖아. 농도가 뭐라고 했어? 단위 부피당 입자수라고 했잖아. 단위 부피는 1m에 들어있는 입자수잖아. 그러니까 총 입자수는 농도에다가 1m에 들어있는 농도 입자수니까 곱하기 부피를 하면 되지. 그런데 산에 따라서는 어떤 것은 하나가 나오고 어떤 것은 두 개 나올 수도 있지. 그러니까 가수까지 곱했던 거예요. 농부가, 농부가. 선생님 농부라고 했지. 농사 짓는 농부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총이온수는 농부가, 김상래 선생님 말씀하시네. 총이온수는 김상래 선생님이야. 김상래 선생님이 농부래, 농사 짓신데, 근데 이건 피해 보셨대. 기억할 거 없고, 어? 한 개만. 야, 씨, 한 개만. 이게 엄청난 기술 하나를 배우는 거야. 문제 풀이를 하는 데 있어서 한계 반응물을 인식하고 한계 반응물을 인식했다. 엄청난 기술을 하나 배운 거야. 문제 풀이의 기술도 있거든. 한계 반응은 뭐냐면 모자란 물질이야. 그러니까 물이 나트륨 이온이 아니 OH 이온이 100개가 있고 수소 이온이 2개밖에 없어. 그럼 물을 몇 개밖에 못 만들어? 2개밖에 못 만들잖아. 그럼 이 2개밖에 만들지 못한 얘가 결정하는 거잖아. 물의 개수는. 이거를 한계 반응이라고 하는 거야. 부족한 거. 모르는 것도 아니잖아. 근데 문제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느냐. 이것이 기가 막히게 적용되는 거예요. 문제 어떻게 적용돼? 한계 반응을 인식하는 거예요. 이거 볼게. 반응할 수 있는 양이 적어서 모두 반응해요. 반응하는 양과 생성되는 양을 결정하는 물질. 그러니까 수산화이온과 수소이온이 있을 때 적은 것이 물의 양을 결정했다. 물소, 물소. 물의 양을 결정하는 애를 한계 반응이라고 하는 거. 우리 책에 안 나올 수 있어요. 이건 문제 풀이해서 선생님 써먹으려고, 용어로 쓰려고 지금 쓰는 말들이야. 우리 책에서는, 우리 책에서는 이런 말들이 농부가 이런 거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문제 풀이를 하면서 우리끼리 용어를 지금 정리하는 거예요. 한계 반응을 책 안만 찾아봐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쓰는 용어를 하려고 여기서 하는 거야. 책 찾아서 공부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김상래 선생님 말이 그냥 가는 거야. 그래서 문제 풀어주면 되는 거야. 아, 이건 한계 반응이구나. 그러면 우리 책에는 안 나오는데 그냥 풀이할 때, 문제 풀이할 때 이렇게 쓰려고 그러는 것이다. 좀 쉬었다 하자. 쉬었다가. 너무 기대하지 마. 걱정할 거 하나 없다, 여러분들은. 선생님 다 해줄 거니까, 어려운 거 걱정하지 마. 선생님 다 해줄 테니까. 아유, 그래.
자, 이제 중화 반응이라고 하는 것을 그 추상적인 개념을 실제 눈에 보이는 것처럼 인식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도 저렇게도 한번 다양하게 중화 반응을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거 우리가 한번 다 하고 있는 거지만 다시 한 번만 해봐. 일정량의 NaOH 20ml에 HCl을 조금씩 첨가하는 거예요. HCl의 양이 그냥 조금씩 조금씩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을 시키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 일정량을 넣고 다른 거를 조금씩 넣어서 반응시키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첨가 그냥 두 개를 확 섞는 거야. 이 두 개를 꼭 섞어서 그 반응 확 일어날 거 아니야 한꺼번에 10m, 10m를 한꺼번에 막 섞어서 반응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10ml에 어떤 거를 조금씩 조금씩 넣어서 반응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면서 반응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 반응이 있는데 이거는 조금씩 첨가했다. 조금씩 첨가했다. 그런 것들은 이렇게 그려요. 보통 삼각 플라스크를 자꾸 그리는 것은 적정이라고 하는 걸 적정이라는 실험을 할 때 삼각 플라스크를 가지고 적정 실험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일정량의 NaOH를 갖다 넣었다 이런 얘기예요. NaOH. 그러면 나트륨 이온하고 산화이온이 있을 거야. NaOH. 이게 이제 얼마냐면 20ml에다가 넣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쪽을 통해서 HCl을 넣어주겠다. 이런 애들 넣어주겠다는 얘기. 그러니까 얘네들을 조금씩 넣어주는. 그래서 여기가 HCl이고 여기가 N은 입자수야. 이온수. 그리고 여기까지를 중화점, 여기까지를 중화점 이상으로 넣어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그런데 여기가 HCl은 40ml를 넣어서 중화가 됐다고 해보자. 얘는 그럼 80ml인 것을 얘기하는 경우는 이렇게 한번 그래프를 이온수 변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이렇게. 그럼 여기서 얘가 구경꾼 이온이고 이게 구경꾼 이온이고 구경꾼 이온은 변하지 않을 테니까 원래 N개만큼 있었다라고 하면 여기서 구경꾼 이온은 변하지 않고 쭉 이렇게 할 거야. 이게 Cl 이온 이렇게 아니지 Cl 이온이 아니죠. 여기 NaOH니까 나트륨 이온의 개수가 되겠다. 이렇게. 그리고 OH 이온은 여기 있었겠죠, 여기서. 그래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이게 OH 이온. 이렇게. 그리고, 그리고 여기서 구경꾼 이온이 염화 이온은 여기서부터 해서 중화점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이 염화 이온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지는 것이 수소 이온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충분히 그려봤기 때문에. V자 모양을 하고 있으면 V자 모양인 애들이 R자형이다. 여기서 이런 애들은 교점은 V자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은 구경꾼이온들의 교점이에요. 그렇죠? 여기가 중화점. 총 이온수는 여기가 중화점이라고 했을 때 여기가 40m인 곳에서 여기서 총 이온수는 중화점까지는 변하지 않다. 총 이온수가 중화점까지 변하지 않다. 여기서 증가하는. 그래서 이온수가 증가하면 액성이 바뀐 거다. 그렇죠? 이온수가 증가했어. 이온수가 증가한다. 이 과정에서 액성 변화가 있었다. 그런데 우리
하나 더 해보자. 여기가 단위 부피당 입자수를 나타내는 세로축이었다고 하고, 여기가 HCl의 부피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중화점이면 어떻게 된다 했지? 이게 농도라는 개념으로 가지고 가라. 그래서 줄어들다가 증가한다. 이렇게 됐잖아요. 여기가 중화점이죠. 다시 한번 반복해 본 거야. 다시 한번 반복해 본 거예요. 됐어요, 이제. 네. 넘길게요. 슬라이드. 이제 그래프가 조졌다. 10ml의 HCl에 NaOH를 가한데 10ml HCl에다가 NaOH를 갖다 넣어주겠다. 자, 얘네들이 어떤 이온수 변화 그래프를 그린 거야. 근데 V자 모양의 그래프가 아니지. 그러니까 구경꾼 이온들의 그래프인 거야. 그래서 구경꾼 이온의 그래프인 거야. HCl에 갖다 넣어줬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염화 이온의 그래프고 이게 나트륨 이온을 나타내는 그래프라는 것을 알겠어요? 몇 번 그려보면 알겠지? 그러면 여기가 중화점이겠다. 부경꾼 이온들의 교점이 중화점이었어요. 그릴 때, 그것도 신경 써서 한번 그게 보세요. 어디가 중화점인가를. 그리고 쟤네들은 부경꾼 이온이라는 걸 딱 보고 알아야 된다. 딱 보고 알아야 돼. 그러면 HCl 10ml에, 여기서 봤을 때, HCl 있고, HCl 10ml를 갖다 넣었다 이거야. 그리고 NaOH를 갖다 넣었다 이거야. NaOH는 여기서 몇 밀리리터를 넣었을 때 중화가 된 거야, 그러니까. 15ml를 넣었을 때 중화가 됐다는 얘기지? 그래프를 봤을 때 15ml를 넣었을 때 중화점. 그럼 얘가 물이 나올 거고 여기가 중화점이니까 얘네들은 부경분 이온만 남아있을 거야. 중화점이니까. 지금 요점이 15ml 들어갔을 때가 중화점이라는 사실을 알았어. 이온은 부경분 이온만 남아있을 거야. 그렇잖아. 그런 거야. 얘는 10ml에 몇 개 있었어? 10ml에 몇 개 있다는 얘기야. 염화이온이 지금 그림을 그리자면 이렇게 된 거지. 한국 플러스가 이렇게 있었으면 여기에 수소이온하고 염화이온이 있었고 여기로 NaOH를 갖다 넣어준다는 얘기예요. 나트륨 이온하고 OH 이온을 갖다 넣어주겠다. 그런데 여기서 N이라고 나왔다는 얘기는 이것도 N개, 이것도 N개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10ml에 N개만큼 있다는 거야. 그런데 15ml NaOH는 15ml 속에 N개가 있다는 얘기. 중화가 일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물이 N개만큼 나왔을 거라는 거야. 얘도 N개, 얘도 N개만큼 있었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A점에서 B점에서의 상황도 알 수가 있는 거니까. 그죠? 그럼 A점에서의 상황은 HCl이 있었고, NaOH가 있었으면, HCl 얘는 일정량이야. 10m 속에 있었고, A점에서는 이게 5m가 들어갔을 때의 상황을 물어보는 거죠. 15m가 중화가 되니까 얘는 좀 중화가 되지 않은 거예요. 산성이 상태가 될 거고, 또 B점은 상황이 어떻다는 얘기냐면, HCl이 있었고, NaOH가 있었다는 얘기는, NaOH가 있었다는 얘기는, 물이 나오고 어떤 상황이 있었을 텐데, 그 상황을 얘기해요. 얘는 10m가 있었고, B점에서는 10m만큼 들어갔을 때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됐을 때, 요 기준점을 알고 있으니까, 얘네들은 N개만큼 있고, 이것도 N개만큼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 않겠어? 그렇지? 저기서 15m의 N개가 있었으니까, 15m의 N개가 있었으니까, 여기서는 5m는 3분의 1 N개만큼 있었겠고, 얘는 10m에 3분의 2 N개만큼 있었겠지. 그렇잖아요. 그럼 여기서 소량은 물이 이게 3분의 1 N개만큼 물이 나올 거야. 얘가 과량이니까 여기서는 구경꾼 이온 남고, 그렇죠? 구경꾼 이온이 남아. 그리고 수소 이온이 남았어. 여기도 얘가 과량이니까, 산이 과량이니까 구경꾼 이온이 남고, 그리고 수소 이온이 남았을 거라는 거야. 그럼 여기는 나트륨 이온이 3분의 1인 게 돼. 염화 이온은 N개가 됐어. 수소 이온은 N개만큼 있었는데, OH가 3분의 1인 게 있었기 때문에 3분의 1인 개만큼 물을 만들고 3분의 2N이 됐을 거라는 거야. 합해봤을 때는 2N이 되겠지.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얘네들의 B가, 이게 1대 2대 3으로 있었어. 이것들이. 1대 2대 3으로. 그렇겠지? 1대 2대 3. 여기서는 얘가 3분의 2인 개만큼 있었을 것이고, 그럼 나트륨 이온이 3분의 2인 개, 염화 이온이 N 개, 수소 이온은 3분의 1인 개. 여기서 얘네들의 B는 2대 3대 1로 있었네. 얘네들은 1대 3대 1로, 나트륨이 1, 염화이온이 3, 수소이온이 2로 있었으면 얘네들은 2대 3대 1 이렇게 있었다. 이제 여기서의 남아있는 이온수의 B가 어떻게 되느냐? 아니, 여기서 남아있는 이온이 어떻게 되느냐? 이온수 B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가 중화점이다. 그런 사실을 알면 그렇게 해서 남아있는 이온수의 B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연습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은 중화 반응의 전반적인 이야기, 눈에 보이는 듯한 그렇게 인식이 될 수 있으면 성공하고 가는 겁니다. 나의 모형이 저렇게 주어져 있으면 남아있는 이온이 세 개다. 그런 얘기는 중화점은 아니라는 얘기잖아. 중화점에서는 남아있는 이온이 구경꾼님만 남기 때문에 산과 염기 각각 하나씩 중화를 시켰다라고 하면 두 개의 구경꾼 이온만 남아야 되잖아요. 이온이. 근데 저기서 세 개 있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죠. 걔네들은 기억이나 니은 중에 하나일 거예요. 기억이나 니은의 하나일 텐데 그리고 여기가 중화점인 것도 알겠고 10m HCl에 NaOH가 저렇게 가 있다라고 하니까 똑같은 문제를 아까하고 그렇지. 여기서 얘가 1대 2대 3으로 있는데 여기서 얘네들이 수소이온과 염화이온과 나트륨 이온이 B가
여기냐 여기냐에 따라서 누가 얘가 수소일 수도 있고 얘가 염화일 수도 있고 아니죠. 염화이온은 일정하게 정해져 있 달라진다. HCl 10ml일 때 NaOH는 30ml가 들어가서 완전 중화됐다. 그래서 물이 나오고 무어가 나온다. 여기가 중화점이라는 사실을 아니까 구격근육만 남았어요. 여기가 중화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N개만큼 있었으면 얘가 중화점에서 N개만큼 있었고 물이 N개만큼 나오고 이게 N개만큼 나왔다라고 하면 아까하고 똑같아진 문제가 된 거지. 그렇지? 아까하고 똑같은 경우가 된 거야. 만약에 기억점에서의 얘가 모형의 그래프라고 하면 얘는 누구고 얘는 누구고 얘는 누굴까를 결정 한번 해볼래요? 네모는 누구고 삼각형은 누구고 동그라미 누굴까? 기억점이라고 하면 잠깐 여러분들한테 맡겨놓을게요. 잠깐 해보고 갈게. 1대 2대 3의 비를 가지니까 기억점에서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요 직접 해보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알겠는 것, 쉬운 것을 직접 해요. 근데 안 해봤어. 누가? 아, 바꾸면 여기 쉬운 게 바꾸는 거야. 뭐, 영상 보면서. 어제 뭐 봤어? 안 쓰겠지, 별로. 이게 어렵지 않지, 이런 거. 네? 어렵지 않아. 할만하죠? 지금 기억점을 선생님이 알아보라고 했으니까, 기억점을 알아보라고 했으니까, 지금 기억점에서는 HCl이 10ml에, HCl 10ml에 NaOH를, NaOH를 10m만큼 넣었을 때를 알아보라는 얘기야. 그러면 물이 나오고, 이제 이온들이 남아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몇 N개씩 있는지 아니까 10m에 N개 있었어, 얘는. 얘는 30m니까 이거 3분의 1 N개만큼 돼 있었겠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물이 3분의 1 N개만큼 나왔을 것이고, 이게 과량이니까 수소이온이 남아 있었을 것이고, 염화이온이 남고, 그 다음에 나트륨이온이 남아 있을 거다. 그러면 염화이온은 N개만큼 남아 있었고, 나트륨이온은 3분의 1 N개만큼 남아 있었으니까, 수산화이온이 3분의 1 N개만큼 있었으니까 수소이온이 3분의 1만큼 물을 만들었고 3분의 2 N개만큼 남아있었을 테니까 3을 곱해보면 2대 1대 3, 2대 3대 1이 되잖아. 2대 3대 1이. 그러니까 하나 있는 게 나트륨이고 얘가 나트륨이온이고 삼각형이 수소이온이고 그래서 요게 염화이온. 마이너스, 많은 것이 마이너스면 적은 것 두 개는 플러스인 나트륨과 수소이온이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혀 어렵지 않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 할 수 있겠지?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니은번을 집에 가서 한번 해보면서, 그럼 니은번에서 이게 B가 바뀌잖아요. 그죠? 니은번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이렇게 생길 수 있어. HCl과 NaOH의 한의부피당 이온수 B를 구하시오. 한의부피당 이온수 B를 구하시오. 여기 HCl을 갖다 넣어놓은 걸 봐서 여기에 처음에 삼각 플라스틱에 누가 들어있었어요? HCl과 NaOH. 염자를 안 넣다가 10만큼 넣다가 20만큼 넣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NaOH가 들어있는 거예요. 들어있었고 여기에다가 HCl을 갖다가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갖다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HCl을 NaOH. 근데 NaOH를 10m만큼 NaOH 10m 10m 일정량에다가 넣어줬다고 다. 여기 얘가 10m만큼 있었다고 하자. 그러면서 단위급당 이온수의 비를 구해봐라 이랬어요. 단위급당 이온수의 비를 구해봐라. 누구하고 NaOH, HCl 단위급당 이온수 비를 구해봐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지금. NaOH, NaOH 10m 일정량에 HCl을 갖다가 넣어줬다는 거야. 근데 위에 거는 HCl을 아무것도 안 넣었다 이런 얘기. 여기 1번, 2번, 3번이라고 하면 여기 1번. 그러니까 얘를 안 넣었으니까 중화도 안 일어났고 뭐가 생겼겠냐면 나트륨 이온과 수산화 이온만 있었을 거란 얘기야. 그러니까 총 이온수가 HCl 때 이것만 있을 때니까 부경분 이온만 N개가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부경분 이온 N개가 있다. 여기는 얘는 부경분 이온이니까 얘가 N개만큼 있는 거야. 얘가 N개. 그럼 얘도 N개만큼 있었잖아. 없었던 게 아니잖아, OH는. 그러니까 구경분 이온이 N개면 총 이온수는 2N개겠지. 이온은 어떤 종류가 있다고? 나트륨 이온이 N개만큼 있고, 그 다음에 OH 이온도 N개만큼 있었다, 이 얘기야. 그런데 두 번째는 NaOH를 놓고, NaOH를 10ml만큼 넣고, 그 다음에 HCl을 10ml만큼 넣었더니, 10ml만큼 넣었더니, 총 이온수가 2N개만큼 됐대요. 총 이온수가 2N개만큼 됐대. 아, 그런데 세 번째 걸 보니까 NaOH가 있고 HCl이 있는데 얘 10m일 때 날라고 그러네. 얘를 HCl을 20m만큼 넣었어. 근데 구경분 이온이 2N개 있대. 여기서 물 나오고 어떤 이온들이 있었을 거야. 여기서 이제 중화가 비로소 시작되는 거니까 여기도 물 나오고 여기도 이렇게 있어. 그런데 구경분 이온만 2N개래. 여기서 나트륨 이온이 N개 있잖아. 그럼 여기서 구경꾼 이온은 CL이야.
나트륨 이온이 원래 N개가 있었어. 그럼 구경분 이온이 얘도 N개래. 구경분 이온만 2N개라는 거야. 그러니까 CL이 N개고 얘가 N개라는 거야. 10ml 때 N개고 20ml 때 N개라는 거야. 그래서 물이 N개만큼 나왔었을 거라는 거야. 여기서 중화점이 된 거야. 그러면 얘는 N개만큼 있었고 얘는 얼마큼 돼? 0.5N개만큼 있었어. 20m N개니까 10m 0.5N개 있었다는 거야. 그럼 얘가 0.5N개만큼 있었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남아있는 이온은 나트륨 이온이 남아있었어요. 수산 이온이 남아있을 때 과량이니까. 그리고 CL 이온이 남아있었어. 나트륨 이온이 여기서 N개만큼 남아있었을 거야. OH 이온은 여기서 수소 이온 0.5개하고 N개만큼 뜨는데 반은 물을 만들 때 썼으니까 이게 0.5N개 있었고 이것도 염화 이온이 0.5N개 있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부경분 이온은 몇 개 있느냐? 1.5N개 있어요. 여기서는. 부경분 이온이 1.5N개만큼 있다고 해야 돼. 어떤 이온이 있었니? 나트륨 이온이 N개만큼 있었고, 나트륨 이온이 N개만큼 있었고, CL 이온이 0.5N개만큼 있었고, 그 다음에 OH 이온이 0.5N개만큼 있었어. 이렇게 얘기했어. 여기도 총 이온 수는 2N개일 거야. 그럼 여기서는 중화점이니까 나트륨 이온이 N개만큼 있었고, 그 다음에 CL 이온도 N개만큼 있었다. 이렇게 채울 수가 있겠다. 직접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있지. 이렇게 하루 종일 앉아있었으니까 집에 가서는 누워서 하세요. 누워서. 책상 누워서 여기 이렇게 뜨면서 한번 생각해봐. 허리 아프면 일어나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번 해봐. 생각하면서 아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하는 거야. 다음 거는 한계 반응물 얘기거든요. 이 한계 반응물을 가지고 하는 건데 다음 주에 하자. 한계 반응물은 다음 주에 이제 다음 주 이제 이틀 남잖아. 그들 이틀만 고생하면 중화 반응은 해낼 수 있을 거야. 다음 주 한계 반응물 정리하고 다음 주에 이렇게 해서 다음 주에는 여기 있는 문제 그냥 월화에 푸는 걸로 하는 거니까 천천히 여유 있게 여러분들 하는 걸 좀 보면서 이렇게 100분씩 이틀이니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직접 여러분이 하면서 하는 걸로 할게요. 여러분들 더운데 고생 많았고 이틀만 더 고생하자. 좋은 일들이 있을 거야 그러면. 자, 고생 많았어.